자, 타짜안 교수입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질문 사항들이 많았던 거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오늘 보시게 되면 HD 현대중공업, 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돼 있죠. 그죠? 자, 한번 차트를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 자, 역시나 같은 흐름이죠. 현대미포. 역시나 같은 흐름이에요. 그죠?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흐름이에요. 야, 다른 조선주들은 저보다 이렇게 뭐랄까 뚫어냈거나 아니면 살짝 조정받는 위에서 조정받는 그림만 나오고 있는데 왜 하나오션에 대한 부분은 이 사이클이 지금 나오지 않는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좀 질문 사항들이 많았어요. 뭐 기사화된 내용은 여러분들 뭐 다 살펴보면서 뭐 좋은 이슈들 많이 찾아보시긴 할 겁니다만 항상 이제 이 부분 지금 뚫어내지 못하는 상태에 위치돼 있죠. 이렇게 해서 실적 발표 좋게 나왔고 산업은행에 81,650원에 블록들였던 이 물량 사실 왜 이 가격 밑으로 깨고 있는가? 아마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더 잘 알겠지만 음 일단은 팩트부터 좀 먼저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는 1300만 주. 이 산업은행의 블록딜 가져간 이들이 지금 매도와 매수 절차를 반복하고 있죠. 오늘은 또 43만 주의 매수 물량이 등장했죠. 결국 뭐냐면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를 지금 당장 위로 보지 않는다. 다른 조선주들은 오르는데 얘가 오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죠? 산업은행의 물량이 나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 게 아니고 과거 수출입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에서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했었는데 2045년이 만기이다. 근데 더 중요한 거 뭐냐면 2045년 만기 다가오는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서 받아갔던 물량이 있어요. 이자 형식으로. 그때 나갔던 물량들이 지금 시장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 시장에 나오면 어떻게 되죠? 위에 올라가더라도 조정 나오겠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만일에 이게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선 증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영상 제작하는 거 아니에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아마 제가 실적 발표 나왔을 때 과거 실적 나왔던 4월 그때에 대한 주가를 좀 보여드리지 않았나요? 어때요? 언제냐면 이때였다. 이때 실적 나왔을 때도 이렇게 해서 실적 나오면서 빠지고 이렇게 이 흐름이 있었다. 그죠? 지금 이런 흐름이 실제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자 결론부터 내드릴까요? 결론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폭풍 질주가 나올 수는 없다. 아무리 호재성 사건이 나오더라도 올라가면 때려맞고 올라가면 때려맞고 요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혹시나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추가 매수를 지금 하려고 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그 타점 나오면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부근대에서 아무런 악재도 없고, 그죠? 호재 나오는데도 못 오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아쉬움을 갖는 분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 뭐냐면 왜 하나오션은 자 봐요. 차트 한번 볼까? 자, 12월 24일에 제가 커버리지를 같이 도와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올랐다 이거야.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두산의 밑에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연봉으로 보게 되면 같은 흐름인데 차트가 또 똑같아요. 연봉으로 그거 볼게요. 자, 근데 하나오션의 주가는 가만히 보게 되면 이 흐름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 비슷한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어떠죠? 주가가 비틀비틀하죠. 이게 뭐냐면 사실 이 조선주들이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 하나오션부터 시작해서 H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사이클은 왔어요. 사이클. 예, 좋은 사이클은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장에 나와 있는 사건들 중에서 미중 무역 갈등. 이게 핵심입니까? 미중 무역 갈등이죠. 자 봐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응? 그쵸. 조선 산업의 부활을 하기 위해서 맞아요. 지금 노력 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봐야 될 사실은 뭐냐면 최근에 독일 선사도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중국에 수주를 주지 않았던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수주를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끄집어낸 거 악재성 이슈 보셨죠? 잘 봐요. 지금 우리가 요 부분을 볼게요.
이때 여기서 상승했던 이유가 뭔지는 아세요? 그리고 제가 이때 급락했을 때 여기서 왜 사야 된다는 이유 이야기 했는지 아세요? 이때 뭐냐면요. 이거예요. 어, 그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독일 조선사가 세척의 배를 한국에 돌린다. 이게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렇게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급락 사건 나왔을 때도 여러분께 매수의 기로 판단하자라고 해서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였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정리해 볼게요. 쉽게 첫 번째. 지금 그 중국 배가 미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입항 수수료가 올라갔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왜 중국으로 다시 발주를 주려고 하는 이 현상이 나오죠? 입항 수수료 내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생산한다. 그러니까 다 수지타산 맞춰봤더니 결국은 중요한 건 뭐죠? 맞아. 중국에게 그냥 배 만들어 달라. 이 금액이 오히려 이 입항 수수료 내는 것보다 더 싸다라는 수지타산이 나온 거지. 그래서 성장 동력을 지금 잃어버린 거야. 어떤 성장 동력? 내부적이 아닌 정치적인 이슈지. 자 봐. 미중 무역 갈등이 지금 아직 진행 중이 있긴 하지만 결국 뭐예요? 과거처럼 드라이빙 강하게 열고 있어요. 아니면 주춤주춤하면서 관세 정책 그저 중국 견제를 좀 늘려주고 있어요. 관세도 좀 풀어주고 있잖아. 그게 지금 핵심 구간이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하나오션은 두 가지의 악재가 있는 거지. 첫 번째는 어떤 악재? 그렇지. 미중 무역 갈등이 줄어드는 거. 지금 당장. 근데 나중에 또 나오게 되면 이게 반영되면서 똑같은 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를 거라고. 자, 두 번째. 그치. 과거 수출입 은행에 대한 물량. 이 부담감이 작용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도 단행을 해야 된다는 이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악재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다리면 오를까요? 기다리면 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잖아요. 어떤 아쉬운 점이 있죠? 그쵸.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는 거. 사실은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걸 놓쳐버리는 거. 이게 진짜 제일 아쉬운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똑같이 실적 발표하면서 빠졌다 이거야. 근데 얘는 이렇게 치고 나간다 이거야. 근데 얘는 실적 발표하면서 빠지고 결국은 블록들 81,650원이 호재인 줄 알았더니 하루 빠진 다음에 옆으로 기어버리잖아. 그죠? 이게 보이지 않는 시장의 손들의 움직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죠. 자, 원전 업종이 움직였다? 사실 두산 LBT가 원전 업종입니까? 가스터빈이지. 그렇기 때문에 봐봐. 다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이죠. 같이 움직이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볼게. 하나오션, 조선, 방산 같이 끼고 있지. 못 오르지. 근데 시장에서 잘 보게 되면 주도 업종이었던 것들이 하나씩 훼손되면서 이 로봇 업종이 빠졌지. 그러면서 어떤 시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업종이 등장했죠. 그게 뭡니까? 바로 비만 치료. 잘 보시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이게 산업에 대한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있는 어떤 그 공부를 하는 단계는요. 어떨 때냐면 오르지 않았을 때요. 그리고 시장이 빠지고 그리고 내 종목에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빠졌을 때 야, 나는 여기서 한번 풀매수 한번 해볼까? 이럴 때 우리가 이 깊이 있는 분석을 하는 것이지 오른 상태에서 더 간다에 배팅할 때 공부를 하게 되면 내 뭐죠? 몸을 무겁게 만드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한번 다시 봅시다. 설령 여기까지 오진 않겠지만 저는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때에 대한 영상을 가볍게 하나 보고요.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 쉬어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거래 종목 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죠. 자, 이때 급락 나왔을 때 영상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자 영상을 한번 같이 볼게요. 2025년 4월 4일에 손절매보다는 이렇게 하시죠. 자, 이때가 68,100원이었죠. 이때 시장 정말 안 좋았을 때인데,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중요한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자, 아니고, 끝까지 버텼던 주도 업종이 먼저 올라간다. 그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 딱 하나요. 지금 이슈가 몇 가지가 있을 텐데, 봐봐요. 저는 감히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올라왔던 이 부분. 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렇게. 자,
이때 발생됐던 부분이 뭐였죠?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썼죠? 미중 무역 갈등. 여기서 독일 조선사가 결국은 중국을 주지 않고 우리나라에 세척의 배를 주겠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움직였던 건 뭐예요? 쭉. 이 뜻은 뭐냐면 여기는 분명 어떠한 이벤트가 등장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64,600원에 우리가 접근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여기 국방장관 온다라고 해서 올랐고 국방장관 안 온다고 해서 여기까지 올랐던 거예요. 그러면 항상 악재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마지노선을 한번 잡아보자. 여기 다시 한 번 더. 64,000원. 그리고 요 밑으로 막 순간적으로 깬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여기는 우리가 지지선 역할을 분명히 받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가게요. 그리고 여러분도 항상 주식 투자는 가정이었죠. 가정이었죠. 4월 4일에는 분명히 제가 여러분께 눈 감고 사야 된다. 근데 가정을 잡을 때 이 실적 발표 나왔을 때도 한마디 해드렸어요. 항상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근거를 남기죠. 아, 이때 댓글 많이 달아주셨네요. 4주 전이니까 2025년 4월 28일자에 여러분께 이렇게 올려드렸던 영상이었어요. 2025년 4월 28일. 자, 이때 실적 발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전자공시 사항을 들어가 보게 되면 이 당시에 있었던 이슈 중에 최근에 뭐 오스탈 관련된 이야기 나오지만 이때부터 있었던 부분이에요. 미국 방산업체 오스탈 인수하겠다. 없었던 사실이 아니고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불거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게 되면 4월 18일 2024년 작년이죠. 결산 실적 예고 공시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나서 24일에 영업이익 잠정 실적 발표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실적 발표는 4월 24일과 오늘 같은 경우에는 28일이니 예정된 시간에 작년에도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의 형태는 어떻게 됐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2024년 18일에 자, 우리 실적 발표할 거예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급등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죠? 여기까지 올랐다가 조정받았다가 이렇게. 자, 올랐다가 조정받았다가 이렇게. 저는 여기서 커버리를 도와드렸어요. 그러면 24일에 실적 발표가 되면서 시초가에서는 어떻게 됐었죠? 0.86%로 시작을 하고 전날에도 이 부분 보시게 되면 한 10% 정도 올라서 끝났죠. 그리고 이 부분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여기요. 여기서 0.86%에서 시작을 하고 4.75%까지 올랐다가 0.86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동안 이 박스권에서 좀 조정을 받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걸 먼저 보여드리냐라고 한다면 자, 이때 이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과거도 역시나 200회, 이거 좋아요가 200회였네요. 왜 이렇게 많이 달렸었지? 이때 비중을 줄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사실 라운드 피겨. 그죠? 이 자리에서 한번 부딪히는 구간이 생길 수 있다. 자, 결국은 뭐냐면 이때 우리가 비중을 축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비중을 축소하고 쉬었다 갑시다라고 했어요. 쉬었다 가는 과정에서 그냥 쉬자고 한 적은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죠? 맞습니다. 힘의 중심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 결국은 우리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팩트론, 인벤티지랩, D&D 파파텍 매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죠. 자, 공부하는 채널이고요. 제가 과거 2024년 6월 24일 필라델피아 조선소 1억 달러에 인수한다라고 해서 이때부터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고요. 대형주를 우리가 편입한다고 한다면 하나오션을 편입해보자라고 해서 이때 3만 원일 때였죠. 조선 사이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잡아보자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어요. 하나오션 최근에 어디였죠? 요 급락 사건 나왔을 때. 잠깐만요. 여기였죠, 여기. 예, 4월 7일 날. 4월 7일에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어차피 우리가 가져가야 될 부분은 요 부분은 분명 과거에 그 미중 무역 갈등이 있었던 요 부분까지 내려온다고 한다면 매수의 기회로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말씀해 드렸었는데 4월 9일자 둘 같이 다뤘구나. 하나오션과 두산LBT 같이. 그리고 여기다. 64,000원에 가져갔던 물량은 그대로 보유하자라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추가 매수는 병행하지 마시죠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실제로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서 이 채널을 통해서는 여러분들 수익을 내시는 분들 꽤나 많이 있습니다. 들어오시고요. 알짜 종목들도 제가 올려드렸던 부분이니까 반드시 들어오시고 최근에 어떤 분이 본인의 수익률을 좀 올려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올려드려 봤는데 잠깐만요. 같이 볼게요. 수익률이
얼마만큼 발생됐었을까 한번 볼게요. 아, 여기다. D&D 파마텍, APR, 한국카본, TM바이오, 펩트론, 산일전기. 큰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보게 되면 자, 동영상으로 누가 올려주셨던데 잠깐만. 이쯤이었나? 이때도 올려주셨고 같이 볼까요? 포트폴리오 현황이 달라진 건 특별히 없어요. 지금 공부하는 채널이니까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그냥 많은 이슈들을 올려드리고 있는 채널이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10억 만들기 경제 채널이고요. 요 부분이었구나. 5월 9일자로 한번 봅시다. 펩트론 23%, 하나비전, 성광밴드, 동성하이텍, 에이빌바이오, 산일전기, 올릭스, VT 그리고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거 멈춰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들어오시고요. 지금 혹시 그 라이브 진행하는데 여러분들 수익률 하나만 올려주시겠어요? 예. 자, 현재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현재 기준 오후 9시 40분이죠. 자, D&D 파마텍, 펩트론, APR, 한국카본, 티움바이오, 산일전기, ABL바이오, 올릭스, VT. 감성코프로는 뭡니까 이거? 예. 동성화이텍, 성광밴드 이렇게 포트폴리오 되어 있네요. 최근 있었던 포트를 또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역시나 그대로 20%였는데 지금 몇 프로예요? 예. 80%? 70%? 이렇게 수익이 됐네요. 자, 공부하는 채널 여러분들 들어오시고요. 공부하는 채널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여러분 도움되는 정보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자, 제 개인 번호니까요. 010-8345-3409에요. 네, 이쪽으로 한호라고 해서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링크 주소 발송해 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좀 괜찮은 종목을 좀 제가 찾아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인벤티지랩이라고 하는 비만 치료제. 예, 요거 하나 그 후속주를 하나 찾아냈어요. 아마 해당 채널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펩트론. 이건 뭐 최근에 정말 많이 올랐죠. 4월 1일자 2025년 4월 2일자 봅시다. 여기였구나. 2025년 3월 31일 펩트론 94,800원에 사보자. 이야기 해드리면서 사실 뭐 인벤티지랩, 비랩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펩트론 씌워가는 과정에서 요거 한번 사보자 이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게 와 3배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비만 치료 사실 이쪽이 제일 좋아 보이거든요. D&D 파마텍. 자, 여기서 여러분께 알려드렸던 부분이었어요. 펩트론이 주가 오를 때 우리는 분명 눌리는 종목들, 시장 산업에 대한 사이클이 움직이는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올려드렸던 부분인데 공부하는 채널 들어오시고요. 제가 한번 종목 하나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요. 내 현금 보유하고 있는데 그냥 몰빵 쳐버리겠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야 될 때 사고 그 다음 맞아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모아간다는 게 아니라고요. 기회비용. 지금 시장은 다른 산업군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하나무션은 내부적인 문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만약에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 이 자식 봐라 할 건데 분명 매도 물량들을 쏟아낼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타점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저는 안 좋은 이야기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맨날 긍정적인 이야기 하는 사람도 아니고 차트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채널 만들어서 오를 땐 오른다. 조정받을 땐 조금 리스크 쉬었다 가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입니다. 010-8345-3409입니다.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들 조심하시고요. 한호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세력들이 좀 매집해둔 매집주 인벤티지랩의 뒤를 이을 종목도 하나 말씀드려 볼 거고요. 공부하는 채널 필수적으로 입장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타짜 안규수였습니다. 조금 쉬었다 가니까 바로 사지 마세요.